같은 경우가 좀 위험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초급은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생성 AI가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급에서 고급 넘어가면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서 단어 하나로 미사일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AI에게 맡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반갑습니다. 네이버 하정우입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선행연구, AI 안전, 글로벌 AI 생태계 전략을 총괄하고 있고요. AI 전쟁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직업 같은 경우는 직업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케이스는 아주 많이 보기 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통번역 같은 경우가 좀 위험하긴 한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초급은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생성 AI가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급에서 고급 넘어가면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번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서 경쟁국들 간의 외교는 단어 하나로 미사일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AI에게 맡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 회의 분위기의 뉘앙스와 어떤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들 같은 것들 모두 고려해서 단어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번역하지 말아야 될 거, 그대로 넘기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고급 번역의 일이죠. 그래서 특정 직업 번역이 가장 조금 위험하긴 하고요. 그리고 법률에서 변호사도 마찬가지, 개발자들도 초급 개발자들도 마찬가지, 이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초급인 분들은 오히려 더더욱 AI를 잘 써가지고 경쟁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가장 안전한 게 사실 물리적으로 뭘 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애 케어하는, 머리도 애가 왜 이렇게 울고 막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감정 동화도 필요한데 물리적으로 따돌리기도 해야 되고 놀아도 줘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로봇이 생겨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달리 로봇은 물리적으로 뭐 구현을 해야 됩니다. 열도 나고요, 값도 엄청 비싸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림하는 것도 아주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의 기술 발전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과 지식적인 추론과 그리고 몸을 함께 쓰는 직업류들은 조금 더 길게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사람들은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뭔가 대체가 되어 오면 그 기술 위에 다른 일들이 막 생기는 것 같거든요.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뭔가 수송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발명을 해냈습니다. 대중화가 됐어요. 근데 이 자동차라고 하는 이동수단이 생기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직업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 물동량이 확 늘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관광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의 물동량이 생기고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고, 그래서 직원을 훨씬 더 많이 뽑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AI라고 하는 것이 뭔가 많은 것들을 자동화를 하게 되지만, 그럼 그걸 자동화함으로써 기존에 못했던 일들을 새롭게 발굴하게 되고, 그 일들은 AI가 학습을 제대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류의 일들이 조금 더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라든가 혹은 사업 모델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AI를 잘 부리는 것?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을 잘 쓰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일을 잘 했죠.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럼 도대체 AI를 잘 부리는 건 뭐냐? 어차피 지금까지는 모든 일을 사람이 다 해야 했습니다. 어떤 일자리든 간에 그 직업에서 해야 되는 과업들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보통 설명을 드리냐면, 네이버는 소프트웨어 테스트하는 직군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해야 되는, 혹은 서비스를 출시를 해야 되는 부서랑 만나가지고 요구사항 들어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어떻게 할지 계획 세우고 타임라인 같은 거 세우고 전체 아키텍처 잡겠죠. 잡고 나면은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어떤 출력이 나와야 되는지를 케이스별로 쫙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그 안에 오류들이 나올 거고요. 그 오류들이 나왔으면 당연히 수정도 해야 되겠죠. 다 통과하면은 소프트웨어 배포. 이게 전체의 플로우예요. 예전엔 사람이 다 해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기능을 가진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어떤 출력이 나와야 되는지 케이스를 만들어 달라 하면 생성 AI가 쫙 뽑아줍니다. 심지어 그 오류 내용 가지고 수정하는 것도 AI가 제법 잘합니다. 이런 것들은 AI를 자동화를 시키면 돼요. 근데 고객 만나가지고 요구사항 정의하고 전체 타임라인 잡고 실행 계획 세우고 하는 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즉 AI에게 맡길 일, 내가 직접 챙길 일, 이걸 잘 구분하는 분들이 일 잘하는 게 되고요. 이거 뭐랑 똑같냐면, 회사에 주니어들이랑 같이 일하시잖아요. 위에서 팀장님이 일을 줬어요. 그러면 일거리가 많아요. 혼자 다 못하겠죠. 주니어한테 일을 줄 겁니다. 근데 일을 줄 때 주니어한테 줄 일과 내가 할 일 알아서 잘 구분하시잖아요. 이 친구의 역량과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잘할 수 있는 분이 AI 시대 일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AI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죠. 그래서 계속 뭔가 새로운 기능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챗GPT 처음 나왔을 때 주의를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최신 정보 묻지 마라. 당신 이름 놓고 나 아냐 묻지 마.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어요. 자, 최신 정보를 물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학습 단계에서 없는 정보 같은 경우는 정확한 정보를 뵙기가 힘든데 학습이란 걸 굉장히 띄엄띄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물어도 돼요. 퍼플렉시티나 젠스팍 같은 거 되게 잘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검색 연동이 되거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옛날에 안 되던 게 지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현존 AI 기술 수준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니어랑 일할 때도 얘가 1년 전에는 이런 걸 못했지만 한 1년 짬밥이 쌓이니까 이런 것도 하네? 똑같습니다. 발전을 해요. 최신 AI 기술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일을 시켜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가 결국 이런 생성 AI 혹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말씀드릴 때 육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육수가 있으면 어지간한 요리를 굉장히 맛있게 끓일 수 있습니다. 근데 육수 자체는 요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업무에 활용을 할 때는 본인들이 보유한 데이터들, 뭐 회사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과 가공 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요리로 넘어가 볼게요. 감자 수제비를 끓이는데 우리 집에 감자밭이 있어요. 감자밭에 감자 많죠. 감자밭에 감자로 요리 못하죠. 감자 캐 와가지고 씻고 닦고 썰고 감자 전분 만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데이터 가공이에요. 근데 그 가공하는 방법은 문제 정의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자 수제비를 끓일 거면 감자 수제비라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감자 전분을 만들죠. 감자찜을 할 건데 감자를 왜 갈아요? 내가 어떤 문제에 적용할지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문제가 정의가 되고 나면 그 문제에 맞춰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쭉 모아서 이쁘게 잘 가공을 하는 이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해보면 또 아주 어렵진 않아요. 예전에 뭐 딥러닝 모델 다운 받아가지고 그 모델 구조 코드로 막 수정해가지고 합숙시키던 것보다는 훨씬 접근성이 좋아요. 왜냐면 자연어로 거의 다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생성 AI가 코드 짜는 것도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해보시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